오랜만입니다. 이규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이게 참 이 영상을 이제 꾸준하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혼자 힘으로 하기가 녹록치 않아요. 네. 여튼 뭐 이제 영상은 사실 일부 공개로 계속 이제 업로드가 되는 중이긴 한데요. 이제 공부를 시키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개념 설명, 문제풀이, 어떻게 보는 방향,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짜 제가 찾아본 결과 그냥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뭐 굳이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능특강 활용법 수학편.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되게 좀 그런 게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똑같고요. 물론 그 안에서 문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읽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계가 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수학은 숫자만 달라져도 다르다 그래요. 되게 속상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합니다. 왜? 같은 개념이고 같은 맥락이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문제라면 당연히 그건 같은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준비한 겁니다. 자, 일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수능특강 문제는 그냥 있잖아 얘들아. 수학 문제는 많이 풀면 장땡이야. 아니에요. 누가 많이 푼다고 장땡이 됩니까? 많이 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센 A단계만 주구장창 한 2만 문제를 풀었습니다. 장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푼다, 닥치고 그냥 풀어라? 아닙니다. 그냥 푸는 게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일단 이 생각을 가지세요. 양치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양치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썩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세상에 나쁜 문제는 없습니다. 왜? 선생님 문제 중에 쓰레기 문제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걸 쓰레기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를 만들 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요. 단순하게 나와 있는 문제에 숫자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마인드는 되게 좋았는데 포장이 좀 안 돼서 문제가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센 A단계 풀면서 이건 쓰레기야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것만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쓰레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꾸준히 묵묵히 푸시잖아요. 절대 나쁜 문제는 없습니다. 단 얻을 게 적은 문제와 얻을 것이 많은 문제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얻을 게 없는 문제를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파악 못하죠.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기본 개념서도 있고요. 그냥 문제 풀이를 위해서 문제만 주구장창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인강 모의고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가끔 직접 만든 문제들로 교재를 이쁘게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두실 건 뭐냐면 그 문제들이 나쁘다 좋다를 판단을 함부로 하시지는 않으시되 그 문제들에서 나는 어떤 걸 얻어갈 것이냐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나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특을 왜 여기에 수특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수특 문제는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렇게 있잖아요, EBS에서는. 근데 수특 문제는 자, 직접 연계, 간접 연계, 기타 등등 표현들이 많습니다. 무시하시고요. 연계돼요, 연계.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고 수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수능에 적합하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쌓는 데 좋은 거고요. 사실은 그 모든 문제들이 수능보다는 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문제를 볼 때 혹은 모의고사 문제를 볼 때와 기본 문풀용 문제들을 볼 때 약간 그 문제들 사이에 약간의 그 간극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약간의 위화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연계되는구나. 연계가 된다. 자, 비슷한 종류로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문제들,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조금 변형해서 마인드를 가지고서 문제를 바꿔서 수능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EBS 교재입니다. 근데 EBS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고려를 하셔야 공부하기가 좀 편해진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요. 자, 문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등장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런 녀석에 해당되는 값이 뭐가 되느냐, 함수를 찾아서 값을 직접 함수값 구하는 문제가 수능 특강에 있어요. 근데 수능 문제에서는 자, 함수에다가 다른 값을 넣기는 했지만 합성하는 녀석들까지 정확하게 이런 녀석이 나오게끔 A를 결정해라 라고 해서 문제 모양을 살짝 바꿉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EBS에서는 수특 문제가 아니라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가 변형된 문제다라고 줬는데요. 이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합성되어 있죠. 합성되어 있죠. 그리고 함수를 구해내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비슷한 종류의 같은 방향으로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들에 있는 문제들이 모든 문제가 다 그렇냐? 당연히 아닙니다. 수능 특강에서 이제 연계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수능 완성에서 연계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연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마인드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기가 쉽냐면 수능 특강.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게 수능 특강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해달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EBS에서 연계시키겠다라고 하는 연계율이 떨어져도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모의고사와 유사하기도 하고 고3 내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도 한 이 수능 특강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활용법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보셔도 대충 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시기, 자, 3월입니다. 3월에는 어느 정도 다 한 번씩은 다 본 상황일 거예요. 많이 본 친구는 두세 번 봤을 거고요. 근데 학습한 후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 EBS 수능 특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왜? 문제가 좀 적거든요. 근데 묵묵히 그냥 앞쪽부터 쫙 푸느냐? 자, 예제 유제 먼저 풀고요. 근데 이 예제 유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제 유제들만 푸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권이 있을 때 예제 유제만 다 풀어요. 만약에 틀리는 게 있습니다. 틀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념서, 그냥 설명이 좀 길게 나와 있는 그 개념서와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거고요. 레벨 1만 또 쭉 풉니다. 수학원의 레벨 1, 수투의 레벨 1, 미적분의 레벨 1, 확통의 레벨 1, 기하의 레벨 1 쫙쫙쫙쫙쫙쫙 되겠습니까? 레벨 2 끼리 풀고요. 레벨 3 끼리 풀어서 틀린 파트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개념서와 함께. 자, 인강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여러 개의 책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수특 기준으로요. 수특의 덩어리들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거 있으면 개념서 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풀고 틀린 게 또 나오면 틀린 거 모아서 한 번 더 보시고 수능 특강을 그렇게 해서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드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이게 수능 특강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도 잘 안 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문제집 풀듯이 그냥 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 나와 있는 수능 특강은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내가 약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나름 좋은 교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문제들을 볼 때 이거는 좀 너무 계산이 심한데 이렇게까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정오표 이런 것들 보시면 거기에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험장에서 혼자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스스로의 그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주실 부분이 수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푸셔야죠. 하지만 그냥 기본 밑바탕으로 깔리는 게 수특을 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의 약점을 체크하는 게 조금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점수 100점입니다. 그쵸? 원점수 100점을 위해서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도 1등급이 나오는 건 원점수 100점이거든요. 그 시작 단계를 수특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규탁이었습니다. 안녕.